뭔가 분위기가 비장하네요. 네, 이건희 대표님. 예. 오전장 초반 시작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네, 예. 대국민 담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힘 빠진 시장을 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월요일날 우리 개인들의 투매 때 오후부터 이제 선물을 사들이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일단 이번 만기 때는 외국인들이 윗방향으로 이제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더 늘리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차익 실현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일단 요 상태에서 마무리 시키면서 마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 불안이 다시 가중됐죠. 이제 윤 대통령 담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의 출렁임이 나오는 거는 환율이 먼저 좀 튀긴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탄핵이 이제 돼가고 있게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정상화되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기대가 약간 좀 흔들리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코스피는 그런 대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을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선물은 지금 계속 매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번 주를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사실은 시장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나 이제 주말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과연 어떻게 윤곽을 잡을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내일까지의 변동성은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주환 대표님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일입니다. 좀 수급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3일 3승 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선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반등에 대해서 추세적이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선물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어오는 물량, 이번 주에 나올 물량들은 아마 시장의 상승과 연관되어서 일종의 해지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반등에도 불구하고 매도로 이어간다는 점은 그 사이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나왔고 관련된 화학주라든지 경기 관련 소비주들이 큰 폭으로 급등했던 부분에서 거의 공매도 한매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시 만기일 이후에 수급에 대한 변화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는지 여부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반종민 소장의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 뭐 만기일과 정치적 불확실성 혼재된 상황에서 미국 분위기는 또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장이 꽤 그런 악재를 반영한 자리는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악재를 일부 반영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것에 따라 국내 이제 섹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전에 지금 상승하는 그 섹터들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 그리고 양자 암호 쪽에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양자 암호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글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지속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머스크 쪽에서 그 X 계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코멘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제공을 하겠다. 네. 이 내용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같이 좀 부각되면서 바이오 쪽과 비만 치료제 쪽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실제 이제 뭐 테마적인 형태나 섹터적인 분위기 형태를 봤을 때는 미국 중심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섹터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쪽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쪽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세계적 이슈가 같이 좀 있기 때문에 재부각 언제든지 재부각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섹터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적인 분위기를 같이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 자유주행의 경우에는 접근이 지금도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악재를 반영한 자리인 것은 맞고 특히나 또 미국 쪽에 대한 이슈를 종목들이 반영할 가능성, 특히나 지금 모두 여실히 보여주는 테마들이 있는 만큼 이런 미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와 이 테마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전태진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사실 뭐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증시 흐름 좋았고 이슈도 속속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를 반영하는 흐름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가 있거든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결국 이번 주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좀 잡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직히 제가 어제 미증시를 새벽까지 보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방송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미선물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미증시의 그 영향이 좀 훈풍이 불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괜찮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중간에 좀 이슈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 전부 다 정치적인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인물주들도 계속해서 등락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부담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결국에 어쨌든 토요일 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도 어떤 그 기대감과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더 기다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이 반등이 저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이 반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 개별주 종목들의 장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 인물들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주라든지 정책주의 움직임 계속 보일 테니까 네. 그 부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역시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주의죠. 대부분 우리 정치 인물 테마주 보지 말자고 하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무엇보다 시장은 하방은 좀 제한할 수 있고 상방 또한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등락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잠시 후에 섹터와 종목별로 더 이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후장 또 어떤 종목들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지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최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의 3거래일째 상승폭을 견하 싶었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경우 장중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네, 오늘장 시장 지도를 살펴보면 먼저 실적 테마 내에서는 폴더블이 1등을 위치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가 2등, 그리고 단기 테마 내에서는 양자암호, 모바일 게임 순으로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 테마는 스페이스X, 블록체인이 위치해 있고요. 업종 상위 내에서는 방산과 전기전자, 제약과 증권사 순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업종 상위의 방산주 3거래일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특히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저가 매수세에 더해 DB금융투자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상승에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미국 국방부의 예산 삭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방산업종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망되는 향후 PER은 전쟁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IG 넥슨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현대로템도 3.0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업종의 흐름도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된 데 더해서 SK그룹의 2조 원 규모 비만 치료제 수주 소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나 제약주들의 경우 실적 성장과 연구개발 모멘텀에 따라서 내년부터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트론바이오가 6.79%, 바이넥스가 6.61% 상승하고 있고 녹십자도 5.6% 강세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좁습니다. 단기 테마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서 SK그룹의 CDMO 자회사인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부터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대웅제약의 경우 업계 3사와 월 1회 주사하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만 치료제 대중화와 초저가화에 관심을 가진 데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펩트론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7%대 강세고, 인벤티지랩도 5.9%, 블루엠텍이 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불안에 따른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전해지는 소식들과 이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시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이슈와 실시간 특징주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선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때 바이오 ETF에서 8조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10조가 다시금 들어오는 듯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미국 CPI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려놓은 가운데 우리 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녹십자,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 빨간불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사실 뭐 바이오가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을 의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 종목들보다는 다른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단에서만 좀 빨간불이 눈에 띄거든요. 이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 뭐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팜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속성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SK팜테코가 이제 한 2조 원 가량 되는 비만 치료제 원료 의약품 관련돼서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는 이제 SK팜테코가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그래서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주 SK의 이제 손자 회사죠. SK팜테코는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올라오는 거는 약간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일단 엑스프레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분위기는 좀 이제 뭐 그쪽으로 좀 돌아서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그걸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라이릴리라고 수정을 하는 이유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자체 생산을 많이 하고 일라이릴리는 이제 위탁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펩트론도 이제 이게 뭐가 되지 않겠냐, 지금 기술 평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지금 27%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쏘아 올리면서 관련돼서 지금 CMO 기업들까지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CMO 기업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기존의 바이오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장 초반엔 좋았는데 이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선물과 연동되면서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대외적인 분위기, 국내 이슈만 좀 소멸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확률이 12월 달은 98%까지 증가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내년 1월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제약바이오는 뭐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소되고 나면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관심주 리가켄 바이오를 또 제시해 주시기도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측에서도 충분히 좀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선제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SK팜테코 이슈도 있었고, 오늘 대웅제약이라든지 긍정적인 비만 치료제 머스크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약간의 인하를 하면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뭐 D&D 파마트, 블루엠텍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 비만주들의 선방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과연 오늘의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그칠 것인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들은 다시 한번 이런 순환매 속에서도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지환 대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아직까지 이제 판단이 설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스크가 언급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도출되지는 않았죠. 저게 만약에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개념으로 간다면 제약회사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개념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보험 적용이라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악재와 호재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판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경쟁회사들한테는 어쨌든 이 부분이 호재로 지금은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탈모 치료제와 함께 작년부터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 테마 중에 하나죠. 아마 이제 지금 머스크의 언급에 의해서 이렇게 단기간 그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시세 연속성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테마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GLP에 대부분 이제 국한돼서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호재가 나는 뭐 오늘 대웅제약도 신약 개발 발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호재가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짧은 개념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펩트론이 사실 오늘 제일 세잖아요. 여기도 비중 조절이 유효한가요,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조금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등락폭도 거의 이제 상한가 직전까지 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지만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에 굉장히 그 가파르게 상승하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은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겠지만 그 개념을 조금 짧게 잡으시고 직전 고점까지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변동성이 컸던 만큼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안에서 어제 오늘 힘을 가져가는 양자 컴퓨터, 뭐 구글의 그 훈풍이 굉장히 강했죠. 그 중심에는 엑스게이트가 우리 반종민 소장의 관심주이기도 했고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며칠은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짧게 단타하자 하면서 어제 정태근 이사님도 ALT를 꼽아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면 양자 컴퓨터 테마는 오늘이 수익 실현하는 날일까요? 웬만하면 오늘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기에는 좀 사업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포인트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에 어떻게 보면 파생되는 사업적인 관계도를 따졌을 때는 양자 암호에 대한 기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연관성을 찾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테마로서만 지금은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나 그런 걸 봤을 때 아이온큐나 IBM이나 리게팅 컴퓨팅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은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 경우 미국 쪽을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미국에 있는 뭐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구글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알파벳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포커스로 두되 양자 암호에 대한 국내 관련된 종목들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놓으라는 얘기는 절대 드리진 않고요. 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기억을 해놨다가 다시 접근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슈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결국은 제작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R&D 투자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뛰어난 쪽을 봤을 때는 미국이 기술 순위 1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독일 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를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보다는 그 세부적으로 나중에 추후에는 양자 암호에 대한 얘기가 더 네.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자 컴퓨팅에 따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 밀접한 연관을 따졌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게 맞고 테마죠. 네. 쉬어가는 게 맞고 추후에 이제 눌렸을 때 내년
1월 2일 때도 지금 미국에서 양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눌렸을 때 그때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을까 이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수익 실현을 하는 날이고 양자 컴퓨터로 제대로 볼 거면 알파벳을 보는 것이 낫고 특히나 1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테마에 대한 시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OLED 관련주 살펴볼까요? 우리 어제도 OLED 그리고 오늘도 OLED 이틀 연속 짚어보는 사실 쉽지 않은 섹터잖아요. OLED 같은 경우에는 뭐 덕산네우룩스 리포트 효과도 있었고 더산 테코피아가 또 SK향 의약품 중간재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뭐 OLED도 OLED지만 이 이슈도 같이 부각되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업 기상도를 보면 2025년에 오랜만에 디스플레이가 맑음일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더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이런 턴어라운드라든지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지 오늘 오르고 있는 OLED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애플의 그 아이폰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이제 스마트폰 AI 기능에 따른 그 본격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가가 다이내믹하게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한적이다. 있습니다. 네. 산업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물론 이제 최근에 정치적인 거 빼고 최근에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게 있을까라고 본다면 없거든요. 글로벌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에 대한 그 좋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만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나마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지만 상승을 좀 다이내믹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OLED 쪽이 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를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LED는 많은 분들이 글쎄요, 뭐 산업에 대해서 내년 조금은 더 밝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매매에 대한 매력도는 낮다라는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주시는 만큼 또 오늘의 반등 이후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치 좀 낮추고 보자라는 또 시각 짚어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와 이슈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각 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수급 특징주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매도세를 확대하고 기관은 매수를 확대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크래프톤,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면서 다양한 섹터를 담았고요. 기관은 확실히 반도체 위주의 수급이 엿보이는데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담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4거래일 내내 올라오면서 어느새 17만 원 중반대를 회복했습니다. 어제장 마치고 나서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에 나선다는 뉴스도 보도됐고요. 또 고려아연은 장중 신고가를 달성한 12월 6일 이후 내리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지만 주가는 5%대 하락하면서 5거래일째 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선택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 소비 회복 수혜를 받을 거란 리포트와 함께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하향한 상반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삼성전기를 6거래일간 매수하면서 오늘 0.5%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3거래일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아침 골드만삭스 아시안테크 투어에서 차세대 TC본더 출시 계획과 함께 HBM4 시장을 전망할 거라고 예고했었는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 미국장에서 반도체 훈풍과 함께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휴젤과 펩트론, 에코프로,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D&D 파마텍을 매수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두 종목을 담았고요.
기관은 노머스와 엑스게이트, 펩트론, 알테오젠 그리고 테크윙을 매수했습니다. 양 주체 모두 펩트론을 담은 점이 눈에 띄고요. 또 기관은 추풍 낙엽처럼 하락하던 테크윙을 담으면서 테크윈의 약세가 이제는 끝맺어지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14kg 감량에 성공했던 일론 머스크, 좋은 건 나눠야 한다는 생각일까요? 간밤에 비만 치료제 약값을 나눠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펩트론과 D&D 파마텍을 매수하는데 특히 펩트론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27%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은 엔터테크 기업이죠. 노머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K-팝 앨범 제작과 해외 투어 또 팬 소통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의 15%대 급등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로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좋은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빨간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도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 수급이 착착착착 유입이 되고 있는데 크래프톤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하나 좀 내놨던데 일단 보면 크래프톤이 지금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NC소프트를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NC소프트가 리니지 하나로 너무 오랫동안 단일 IP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단일 IP로 이제 지금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잘 벌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장기 IP, 연구 IP로 지금 거의 자리매김한 그런 이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영속적 IP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단일 IP로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좀 나오고 있다,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5년도 이제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대비해서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PER은 한 11배 수준으로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견도 사실은 동의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서든어택이라든지 여러 기존의 이제 약간 연구 IP처럼 돼버리는 회사들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주를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크래프톤이 가장 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를 본다면이 전제네요. 예. 네, 그 안에서도 크래프톤 수급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 주성 엔지니어링 반등과 함께 오늘의 수급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지환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도 한 6개월,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16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장고를 감안하면 한 50만 주 정도가 공매도 판매라고 제외하면 적어도 이제 100만 주 이상 순수 매수가 좀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에 수급이 어려울 때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렸던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중국발 매출이 지금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상승 속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모바일 폰이 폴더블 폰과 혹은 AI와 관련된 폰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발에 좀 편중되어 있는 매출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북미 쪽으로 다각화하는 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최근에는 ALD 장비와 관련되어서 TSMC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만 업체의 공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TSMC가 아닐까라는 부분에 지금 추측이 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수급과 기관도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수급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네 분의 필살기 관심주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반종민 소장부터 우리 짧고 압축적으로 핵심만 들어봅니다. 네, SOS랩, 앞서서 자율주행 말씀 주셨잖아요. 미국 이슈에. 그 안에서도 SOS랩일까요? 일단 SOS랩이 공모가보다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이나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T 주도하의 그 양자 연화체 엑스퀀텀의 동사가 포함됐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양자 암호와 자율주행 이게 복합적으로 좀 연계돼서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SOS랩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좀 지켜보자. 자, 이어서 전태진 파트너는 머스크 트레이드가 기대된다. MC넥스예요? 네. 네.
결국에 이제 뭐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국내 테마주에는 좀 잣대가 좀 큰 반면 머스크 트레이드는 이번에 비만약 치료제 좋은 약이 나왔다고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거든요. 결국 머스크의 입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됐고요. 글로벌 시장이 다 됐고요. 그렇다면 머스크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자율규제, 네. 자율주행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퓨런티어나 SOS랩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에 MC넥스가 바닥에서 슬슬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한 번쯤 강한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MC넥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자율주행으로 MC넥스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SOS랩을 꼽아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는 휴메딕스입니다. 저평가로서 미용주 안에서 또 꼽아주셨네요.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파마 리서치도 지금 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재도전 중이고 슈첼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늘은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휴메딕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급등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 미용 쪽에 대한 실적 부분이 탄탄하다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올 걸로 보고 있어서 그 중에 그럼 뭘 살까라고 봤을 때 휴메딕스가 너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휴메딕스를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휴메딕스를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지환 대표는 리노공업입니다. 점차 좀 바닥을 잡아가나요? 이제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나왔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힘들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도 트럼프 랠리 이후에 AI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이 되었고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수익 관점이나 장기 투자 모두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매매도 중장기적으로도 최근에 바닥을 잡아가는 리노공업까지 핵심 유망주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시장 토크 네 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